하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그날 회장의 서재에 놓인 종이 한 장은 피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날 공기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진태석의 얼굴에서는 분노보다 먼저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비명이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단순히 친자 여부를 밝히는 종이가 아니었고 이 집안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처럼 보였거든요. 회장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쓸모없는 건 정리해야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진세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더라고요. 자신이 아들이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진태석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생을 회장의 뜻대로 움직이며 스스로를 후계자라 믿어왔지만 피가 다르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황 실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5년 동안 회장을 보좌하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충성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저 정말 말해도 되는 거죠? 라고 묻던 그 순간이요. 황 실장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선택은 끝났던 것 같았더라고요. 조미양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장은 격노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증인이 사라지냐며 소리를 높였지만 그 분노 속에는 이상할 정도의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살아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황 실장이 법정에서 헛된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이 모든 흐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여전히 회장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렸는데요.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아빠와 함께 금은방에 갔던 날 금반지를 고르며 금이 최고지라고 웃던 아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샀던 소리나는 인형 안을 눌렀을 때 흘러나오던 아빠의 목소리가 요즘 들어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정원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걸요. 너무 정확했고 너무 의도적이었거든요.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듣게 될 걸 알고 남겨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은 처음으로 아빠의 죽음을 사고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날 금은방에 있던 금은방 아저씨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편 세훈은 점점 숨이 막혀오고 있었는데요. 회장은 세훈을 불러 앉혀놓고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침묵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세훈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공범 선언이라는 걸요. 세훈은 정원을 떠올렸고 황 실장의 굳은 표정을 떠올렸고 조미양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황 실장은 결국 결심했는데요. 조미양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법정 출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미양은 계속 악몽에 시달렸고 황 실장은 매번 그녀에게 끝까지 가자고 말했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정원은 몰래 금은방 아저씨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다시 떠올렸으니까요. 결국 정원은 금은방 아저씨가 과거 회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제로 입을 닫게 되었다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진태석은 점점 더 불안해졌는데요. 회장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훈이 점점 회장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죠. 진태석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계산은 곧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정에 서기 전날 밤 황 실장은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건 해야겠더라. 그 말은 사과이자 부탁이었고 정원은 그제야 황 실장이 왜 지금에서야 돌아서려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황 실장은 충성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충성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한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밤 회장은 혼자 남아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웃고 있는 얼굴들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이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회장은 다시 결심합니다. 마지막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건 제거하겠다고요. 이제 모든 인물은 각자의 선택 앞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은 서로를 향해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고 증언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넘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위험한 국면,